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보합권 정도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미크론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FOMC 경계감도 영향을 좀 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래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였고요. 나머지 주들이 좀 약세 보이는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 흐름 이어받았습니다. 장 초반이지만 뭐 삼바의 이제 제품 허가 품목 허가 소식에 좀 강세 보였었는데 상승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룹 주들, 특히 아이진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 섹터 내에서 신약 관련주들 계속 좀 말씀드렸던 섹터들인데요. 오늘 ABL 바이오라든지 매드팩토라든지 학회 이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다시 좀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게임주도 일부는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탄력이 좀 제한적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조정받고 있지만 IT 섹터, 반도체, 자동차 섹터주들 조정폭은 크지가 않습니다. 또한 5G 섹터주들도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주들도 오늘 좀 일정 부분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종목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혼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맞겠죠. 뭐 어제 강하게 올라왔다거나 최근에 강하게 오른 2차 전지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 이런 쪽 섹터주들이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에 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키워드 놓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고요. 특히나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오미크론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 가운데 각국이 또 봉쇄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는 그럼 좀 더 지속이 될까요? 일단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뭐 지금 보시면은 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치료제, 백신 뭐 이런 쪽들이 강했었는데요. 사실은 오미크론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망자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부담을 받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더 철저하게 맞아야 되겠다. 치료제가 나오기는 좀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특히 뭐 3차까지 부스터샷을 맞으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확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섹터주들은 연말 이후 1월 달에 있는 학회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속에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임상 발표를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ABL 바이오라든지 올릭스 그다음에 오늘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SK 바이오팜 매드팩토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GC셀 합병한 회사죠. 요것도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사실 1월 달에 첫 바이오 이제 컨퍼런스의 포문을 열고 그 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해에 이제 농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뭔가가 좀 수학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관련주들 쪽으로 관심이 좀 옮겨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또 이제 인플레 에서 이제 경기 회복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연결고리가 혹시 끊기면은 다시 또 비인플레 관련주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또 해당 섹터를 좀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1월 달까지는 신약 관련 아까 말씀드린 학회 이슈 관련된 종목들 추세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좀 부담을 좀 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지나간 좀 캐캐 묵은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부분은 이런 오미크론 확산이라든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조금 비중을 줄여내는 게 코로나와 관련주들은 좀 맞지 않나 싶고 신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좀 올려주시는 게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무게중심의 이동이 살짝 갔네요. 코로나 관련된 종목보다는 학회 모멘텀이라든지 신약 관련된 종목을 보자. 이렇게 팁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속보 나온 부분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 환자 수는 5,000명대 중반입니다. 5,567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안심해서는 안 될 게 지금 위중증하고요.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다시 씁니다. 위중증 환자가 900명이 넘어서 906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위중증하고 사망자는 역대 최다치 나왔습니다. 어제니까 월요일 평일 데이터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번에는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라든지 LG화학, 삼성 SDI 위주로 1에서 4% 정도까지 낙폭 나오고 있는데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최근에 발표된 이제 자동차 관련 데이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역시 전기차 쪽에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수량이 일단은 적다라는 거죠, 기대치보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랑 셀업체들 같은 경우 탑재율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보다 실적이 4분기 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셀업체들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이제 계약건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은 당연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단기적으로 돌아왔을 때 보니 이번 이제 4분기로만 따졌을 때 일단은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보다는 좀 적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익 매물을 다시 또 불러일으켜 세우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주도리 역할을 해오고 탄력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2차 전지 소재 섹터 주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민감주 다른 쪽들로의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12월 양도세 관련해서 비중 줄이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수급적인 악화되는 부분들을 조금 지나가는 시간적인 기다림이 좀 필요한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좋지 못한 뉴스 악재입니다. LG가 블록데이 소식으로 인해서 6% 정도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블록들이 돌았죠. 일단은 LX하고 이제 LG가 이제 계열 분리를 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을 이제 구본준 회장이 팔아야만 됩니다. 이게 친족과 관련된 이제 친족법규 때문에 3% 이내로 지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날보다 한 6%대 이상으로 이제 물량이 블록들이 담겨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시장이 풀리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해야 되겠고 이 블록들 이후에도 3% 이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나올 게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LG는 이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겪는 동안 조금 바닥권에서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물량이 소화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생기겠습니다만은 남은 물량도 또 투하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LX 홀딩스가 괜찮냐? 일단 LX 홀딩스 지금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당사에서 나온 레포트를 참고해 보면 역시 LG에서 가지고 있는 구강모 회장이 LX 홀딩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쪽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LX 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항상 경계감을 갖고 좀 보셔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나올 물량이 계속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이 지주회사 LG와 LX 홀딩스 이 두 개를 다 놓고 봤을 때 계속 투자자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오미크론이건 FMC건 간에 어쨌든 간에 시장은 경기 민감주들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고생했었고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금리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괜찮은 기업들을 계속 사야 되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다 바로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고 가치주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년에 좋아질 수 있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조정시마다 사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자동차 섹터주들이 살아나고 또 그 이하 하부권에 있는 계속 제가 IT
부품주들 말씀드리죠. 카메라 쪽도 말씀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쪽 섹터를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경기 민감주를 따진다라면은 뭐 조선주, 기계주, 건설주, 뭐 화학주 다 정유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 이후에 내년, 내후년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쪽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FMC 결과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충격을 받더라도 그때도 이쪽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 변동성을 활용을 하셔서 이쪽 부분을 계속 봐주시는 전략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지수로는 2,980선 지지력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0 지지 안 되면 이번 주 중에 2,950도 다시 또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격적 접근보다는 항상 분할 접근으로 하시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IT하고 자동차 외에 경기 민감주 섹터 전반에 대해서 고르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되 코스닥 쪽에 있는 IT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흐름에서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최대한 낙폭이 컸었던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드린 것 같은데요. 제일제당이나 농심같이 음식료 섹터주들도 지금 제품 가격 올리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주가도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섹터주들과 내수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우 부장이었습니다.